참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죠. 당연히 내가 먹고 살려면 나를 나 스스로 먹고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어느새 흔한 일이 되어가는 혼자 살기. 나만의 삶을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두 번째 20살에 내가 산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제일 중요한 건 자유. 제가 제 삶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 좋은 점도 있을 테지요. 동거는 하더라도 1인 가구는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이 분위기에서는. 들여다볼수록 특별하다기보다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1인 곳을 고수한 건 아닌데 어쩌다가 계속 1인 가구고 어쩌면 우리 모두 겪게 될 1인 가구.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것이 있을 것만 같은 공간. 유행을 주도하는 강남구. 그곳이 요즘 1인 가구로 뜨겁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는 김도양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의 그러면 우리가 만들 미션이 뭘까요? 국내에서 가장 먼저 1인 가구 커뮤니티가 생겼고 혼밥 만들기 수업도 열리죠. 부분을 두고 하시면 잘못하면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한 면은 단면을 딱 썰어주시고, 건강하되 간단한 강된장이 오늘 메뉴. 음식 좀 보여주세요. 음식 좀 보여주세요. 만드신 거. 네. 아, 네네네. 전현당 선생님 잘돼 가시나요? 수업을 자주 듣는 강남 1인 가구 전연담 씨. 혼밥 경력도 8년 차라 집밥 만들기에 도가 텄는데 재료도 도구도 혼밥 맞춤으로 나온 게 많아서 끼미 걱정은 크게 안 하고 산답니다. 자, 연담 씨의 혼밥상은 어떻게 완성됐는지 볼까요? 맛있겠네요. 밥상머리에 빠질 수 없는 온라인 밥 친구들. 저는 소세지, 두부, 좋은 거 먹네. 야무지게 먹네? 된장찌개도 있고요. 잘해 먹네? 계란 잘 먹어야지. 잘해 먹네? 생선도 있고. 이거 다 달라 뭐. 밥도 청소도 빨래까지 혼자 다 하면서 사는 거. 귀찮고 싫을 때도 있을 텐데요. 어떨까요? 혼자 다 하면서 사는 거 재밌습니까? 어떤 자유로움. 옷을 아무데나 벗어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귀찮으면 설거지거리 좀 밀어둘 수 있고. 금싸라기 강남 땅이라 혼자 사는 집이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8평, 공식 용어로 28제곱미터 남짓. 무엇보다 일하는 데 편리해서 8년째 같은 곳에서 머물고 있죠. 직업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엔잡러라고 하는데 영상 제작 관련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고요. 이제 프리랜서로 강의를 다니고 있어요. 이 세팍타크로라는 운동에서 제가 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젊었을 때 잠깐씩 혼자 사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즘은 잠깐이 아니라 연담 씨처럼 오래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돼가고 있죠. 세 개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면 정신이 약간 분산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되더라고요. 이 공간 안에만큼은 그 누구도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방해받지 않는 저만의 공간. 저한테는 다 나름의 질서가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는 그래도 저는 만족하면서 다 살고 있다. 외출 준비를 하는 연담 씨. 강남구를 떠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놀거리죠. 유행을 주도하는 강남답게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맞춰 전에 없던 공간이 생겨납니다. 코인 노래방 아니죠. 1인 노래방이 요즘 대세입니다. 일단 교통이나 어떤 그 놀이시설, 놀이 문화에 대한 인프라는 말을 안 해도 아마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편리하죠. 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권이나 서울 이제 외곽 쪽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기도 너무 좋은 위치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가장 빠른 곳이 서울인데 몇 년 사이에 1인 가구 전용 공간도 크게 늘었죠. 늘어나는 속도도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이래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 1인 가구는 어느새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에 40%를 넘어 한 집 건너 1인 가구일 정도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그런 것이 개선이 되고 있고 만원 비혼이라 그래서 사실은 초혼 연령이 매년 거의 1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사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간편식이라든가 소형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싸게 공급이 되면서 1인 가구를 영위할 수 있는 비용이 점점 좀 낮아지고 그러면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늘어나는 1인 가구, 잘 살고 있을까요? 취업 준비 중인 1인 가구 하는 씨. 최근 경쟁률 높다는 행복주택으로 이사한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 1인 가구 맞춤 주택이라 편리한 게 많죠. 고향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 준비 겸 미래를 더 고민하고 싶어서 서울로 온 게 4년 전. 주머니 가벼운 청년 1인 가구들이 많이 산다는 고시원에서 시작해 원룸을 거쳐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좀 도시로 오고 싶어서 약간 상경을 했는데 그때는 약간 돈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1.5평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누워있고 침대 공간 정도의 틈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책상이 있고 책상 바로 옆에 샤워실 있고 딱 그 구조였어요. 그리고 책상 밑에 냉장고 있고 지금 이렇게 창문이 있지만 거긴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거든요. 불을 꺼놓고 있으면은 솔직히 좀 힘들긴 했어요. 너무 좁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평수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가끔씩 아르바이트도 해가며 조금씩 좋은 공간을 찾아 이사했죠. 혼자 살고 혼밥하는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재미도 커지고 있지만 주거 공간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큰 불편입니다. 원룸인데? 원룸이면 부엌이랑 방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부엌에 다른 호실에서 요리한 냄새가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요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막 요리 냄새가 막 나가지고 그런 것도 좀 힘들고 언제부턴가 자꾸 벌레가 맨날 벽에 붙어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힘들고 그냥 여러모로 좀 독립을 하고 나와서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생각하고 살려니까 세 번째 집인 이곳 행복주택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약자의 요구에 맞춰 지은 곳이라 주거비가 싸고 좋은 점도 많지만 아쉬움은 있답니다. 사실 여기를 약간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단지만 하더라도 신혼부부라든지 뭐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평수에 살 수 있는데 1인 가구는 아예 신청을 못하니까. 국토부 기준의 최소 주거 면적이라는 게 1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4.2평 정도 내외. 그러니까 그 규정 정도만 맞춰주면 주거로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주택 공급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영국이 38제곱미터 11평 정도 되고요. 일본이 25제곱미터 7.5평 정도 내외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4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4.2평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일본 수준 정도까지는 가줘야 주거 삶이 어느 정도 만족한 공간이 마련될 거고요.
강남구와 더불어 젊은 1인 가구 많기로 손꼽히는 관악구. 정아 씨는 관악구 일대에서 오래 살았고 한때는 다인 가구였다가 몇 년 전 1인 가구가 됐습니다. 경력 단절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죠. 저는 원래 오늘 심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유복한 집에서 자라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살 때는 아파트가 당연한 공간이었지만 1인 가구가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살 집은 가장 큰 걱정거리죠. 제가 만 39세인데 저한테는 이제 청년이 지금이 마지막이고 뭔가 주거급여라던가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도 그 추첨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월세 지원도 만약에 안 되시고 그러시면 일단은 대학원에서 심리 상담을 전공했지만 전업주부로 사는 사이에 경력 단절이 되어버렸고 부지런히 구직을 하는 사이에 임시직 일도 여러 개. 하지만 소득은 뻔합니다. 그나마 절반 가까이는 월세로 나가는데 청년 주거 지원에선 번번이 떨어지고 나이 제한도 다가오고 있죠. 청년일 때 그나마라도 국가가 봐주는 나이대가 청년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바로 노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년을 갈 거잖아요. 근데 법적인 걸 이런 제도를 찾아봐도 중년은 되게 좀 없는 편에 속해요. 따로 살지만 양육비를 감당하고 아이에게 엄마 노릇 제대로 하려면 일도 주거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할 텐데 1인 가구 혼자 이 많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득은 불안정하고 주거비는 높은 악순환. 적지 않은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이죠. 이제 타로 일기도 쓰면서도 그러니까 오늘 돈 도대체 어디다 뭐 썼나 뭐 이런 것도 쓰고요. 제가 느낄 때 국가가 아직 1인 가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준비가 안 돼 있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가 볼 땐 1인 가구를 돕는 게 아니고 1인 가구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쓰신다고 보거든요.